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그 인하대학 병원 정형외과 김범수 교수님. 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발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발에 대해서 그날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진짜 발 환자가 많은가 봐요. 발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발이 사실은 예전에는 이게 못 고치는 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발목 밑으로는 사실 잘 모르셨어요. 그때는 별로 연구도 많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발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해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칩니다. 그래서 선진국 병이라고도 해요. 이 후진국에서는 우리가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것까지는 고치는데 발 아픈 것까지는 신경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해진 다음부터 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역사도 지금 30년을 조금 넘은 수준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진짜 또 발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발 때문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되게 고민들 많이 하고 고생들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발 질환이 있다면, 제가 아는 거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족저근막염. 네,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 질환 중에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은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 가면 제일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족저근막염인데요. 발 안쪽에 발바닥 밑에요. 피부 바로 위에 뼈하고 피부 사이에 이 노란 거는 지금 여기서는 조금 작게 표현이 됐는데 노란 지방층이 있고요. 지방 패드. 그 바로 위에 근육, 빨간 근육보다 하나 밑에,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넓은 힘줄,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넓은 힘줄이 있습니다. 이게 발의 아치 구조를 유지해 주고요.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걸을 때, 서 있거나 걸을 때 무게를 감당해야 되고 계속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이게 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면 여기에 작게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게 족저근막염이라는 겁니다. 주로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내디딜 때 또는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자면 모든 게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이렇게 좀 오그라들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팍 딛고 체중을 딛고 걷기 시작하면 이게 팍 펴지면서 이제 펼쳐지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미세하게 파열이 생기는데요. 그 가장 약한 부위가 보통은 그 족저근막이 뒤꿈치 뼈에 붙여가는 부위예요. 그래서 뒤꿈치가 아프신 분이 많고, 근데 뒤꿈치만 아픈 건 아니고, 족저근막이라고 해도 뒤꿈치만 아픈 건 아니고, 족저근막이 뒤꿈치에서부터 이 앞꿈치까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많이 걷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과사용, overuse, 과사용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라서 많이 걷는 거. 그래서 뭐 10,000보, 20,000보씩 걷는 분들한테 많이 오고요. 근데 많이 걷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체중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또 있죠. 아무래도 무게에 의해서 하중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체중이 갑자기 몸무게가 내가 전에 비해서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났다든지, 뭐 원래부터 좀 많이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발의 아치 구조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치가 낮은 평발인 경우는 이게 족저근막이 더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상이 되기가 쉽고요. 반대로 아치가 좀 높은 요족인 경우도 있는데, 요족은 워낙에 여기가 팽팽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손상에 좀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발의 근육이에요. 저희가 발 안에 발뼈하고 이 피부, 발바닥 피부 사이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내재근,
발의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발의 핵심, 발 건강의 중심이기 때문에 발의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단 하나의 근육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자잘한 발의 잔 근육을 우리가 묶어서 통틀어서 코어 근육, 내재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관리해주지 않으면 조금씩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근데 우리는 똑같이 걷는단 말이에요. 근육이 약해지면 근육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주변 구조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뼈, 그 다음에 바로 족저근막에 무리가 더 많이 가서 족저근막이 좀 더 쉽게 찢어지는 거죠. 걷는 거는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하고 네. 그래서 꽤들 많이 걷는데 그렇죠. 네. 운동해서 더 이렇게 아파지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럴 수 적절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로 발이 아파서 대학병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저는 만보 걷기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만보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만보. 많이들 아실 텐데 일본에 예전에 1960년대에 일본에서 만보기, 우리 허리춤에 착용하고 이렇게 카운팅 해주던 만보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보기도 힘들지만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만 네. 그 만보기를 만든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때 마케팅용으로 만보를 걸으면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게 도쿄 올림픽을 타고 이렇게 완전히 글로벌하게 유명해지면서 완전히 이제 우리의 뇌리 속에 아직까지도 만보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이제 인식이 박혀 있는 거죠. 엄청 성공한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 우리가 만보를 꼭 걸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걸었을 때 일단 이게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걸었을 때 지방을 연소하면서 체중 감량도 되고 여러 가지 뭐 성인병 예방, 성인병 조절, 당도 조절이 되고 혈압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을 얻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한 5,000보에서 7,000보 정도만 걸어줘도 충분히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걷는 게 보통 3,000보에서 한 4,000보 정도는 보통 걷거든요. 생활 속에 저는 그것보다 안 걷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요. 저도. 그래서 한 3,000보 걸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한 2,000보 내지 3,000보 정도만 더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만 걸으시고 거기에서 더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그 남는 시간에 스쿼트를 하든지 이렇게 근력 운동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면 더 좋다. 라고 하고 또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더 하고 싶어요. 막 땀을 더 빼고 싶어. 그러면 1시간씩 걷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같은 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를 하면은 훨씬 더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걸을 때는 걷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든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살살 걸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걷는 거밖에는 못한다, 자전거도 못한다 하시는 분은 걸을 때 조금 힘차게 약간 빠른 걸음으로 내지는 보폭을 조금 크게 한다든지 팔을 좀 이렇게 힘차게 하면서 걷는다든지 하면 조금 더 이제 운동 효과가 좀 더 있고요. 나는 자전거 탈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실내 자전거도 괜찮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이렇게 페달을 밟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한쪽은 밟으면서 반대쪽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발을. 그래서 동시에 누르고 당기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앞쪽 뒤쪽 근육을 골고루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페달을 계속 밟으면요 이게 큰 근육을 계속 쓰기 때문에 걷는 거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이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운동량,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요. 근육 강화 효과도 그만큼 더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때문에 발바닥이 아파서 많이 걷는 게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걸으시고 그 대신에 자전거를 더 많이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은 족저근막염에 안 걸렸을 텐데 이미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또는 노화로 인해서 이제 발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갔다.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해요? 제가 미리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족저근막염은 대부분 관리 잘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관리하셔서 좋아지셔서 제발 저한테는 병원에는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진심입니다. 환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아니, 왜냐면 네네. 어렵게 찾아오셔도요. 네. 좀 뭐 몇 시간씩 기다리고 예약하고 오셔도 몇 시간씩 네네. 기다리시거든요. 실제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렇게 운동하고 관리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물론 그거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먼저 충분히 해보시고 그래도 낫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근처 병원에 가시면 저희가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으니까 병원을 방문하시는데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운동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지? 네네. 기본적으로요, 원칙을 잘 아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 몸이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바닥을 다치지 않으려면 발바닥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발바닥과 종아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근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종아리를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또 발바닥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문질러 주시면요, 이 족저근막이 좀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걷더라도 손상이 덜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족저근막 스트레칭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원인 중에 발바닥의 근육이 약화되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 그랬잖아요. 근육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니까 옆에 근막이 힘든 거예요.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근육은 내버려 두고 근막만 여기다가 뭐 주사를 놓든 충격파 치료를 하면 근본적인 원인인 근육이 약해진 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로 저한테 오셨을 때 교수님 저 작년에 병원 가서 막 500만 원어치 충격파 받았는데 하나도 안 났어요. 뭐 1000만 원어치 치료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발 근육 운동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발의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수건 하나 깔아놓고, 바닥에 수건을 깔아놓고 발가락으로만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수건을 당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건을 쥐어서 들고 오랫동안 버티기, 그런 것도 좋고, 무릎을 쫙 편 상태로요, 발목을 뒤로 딱 제껴보세요. 딱 제껴보면 종아리가 뒤에 시원하게 늘어나죠. 네, 그 상태에서 발가락은 이렇게 꽉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칭도 되고 발 근육은 수축되는 운동도 되고 이게 동시에 되는 겁니다. 이런 운동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뒤에 되게 당기는데요? 당기시죠? 네. 평소에 이런 운동 잘 안 하시면 안 했다는 증거구나. 시원해요, 되게. 네. 해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네. 생활 패턴, 또 이렇게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스트레칭 별도로 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근막,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이 탄성을 조금씩 잃고 조금씩 저절로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발을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 때나 그냥 앉아있다가 한 번씩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요. 예. 네.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돈도 안 들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잘 안 하세요. 뭔가 이렇게 돈을 좀 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좀 들여야 뭔가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게 운동이라는 게 사실 한두 번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많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며칠 하다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저는 꼭 해보려고요. 네, 해보세요.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요, 발바닥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반다리 하듯이 이렇게 반대쪽에 올려놓고요. 네. 이 발가락을 이렇게 꺾으세요. 꺾으면 여기가 팽팽해져요. 네.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팽팽하게 만져지는 힘줄 같은 거, 그게 족저근막이거든요. 그거를 쭉쭉 문질러서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쭉쭉 문질러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지금 어떠세요?
아프세요? 안 아픈데. 안 아프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스트레칭 할 때,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족저근막이 많이 타이트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뻣뻣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프더라도 너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참을 만한 정도의 약한 통증은 참으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다 보면 하루하루 다르게 그 통증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없어질 겁니다. 지금 아까 발 아파가지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쓰신 분들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한 1000만 원어치 고급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발 건강이 전신 건강의 뿌리이고요. 발이 고장나서 걷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나중에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열심히 하셔서 발 편한 세상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